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최근 원전에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상당히 뜨겁게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탈원전 기조를 보였던 유럽에서조차, 그리고 일본에서조차, 친원전 쪽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쪽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뜨겁게 가져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한전기술입니다. 일단 한전기술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를 진행했었고, 끝까지 들고 가진 못했지만, 꽤나 큰 수익을 냈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공개적으로 영상도 찍어드렸어요. 한전기술 소형 원자로 세계적 핵심 기업 원자력에 주목하라. 네. 올해 4월부터 공개적으로 영상 찍어드렸었고, 한 3번 정도 찍어드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일찍부터 이제 투자를 진행했었던 기업이고, 끝까지 이제 가지고 가지 못했지만, 중간에 이제 매도를 함으로써, 꽤나 좀 괜찮은 수익을 냈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자, 29,950원대에서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는 처음으로 말씀드렸네요. 지금 48,000원대니까, 역시나 이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이후에도 주가의 상승폭이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전기술 원전 성장은 이제 시작, 한전기술 수익 인증, 네, 이렇게 수익 인증도 그때 당시에 90%인가 그 정도 수익을 보면서 좀 인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이제 넷째로 그 2050년까지의 IEA 보고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부분인데 200페이지가 넘어요. 200페이지가 넘고 이걸 좀 분석하느라 한 일주일 정도 굉장히 시간을 좀 들여서 분석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사실상 이 앞으로의 에너지 전환, 에너지 대전환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뷰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에너지 전환, 둘도 없는 기회, 원전 주목, 한전기술, 두산중공업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뭐 태양광, 풍력뿐만 아니라 저는 텔레그램마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수소, 그리고 천연가스,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화석연료 에너지를 필두로 한 그런 에너지 산업이 에너지의 대전환기에 서서히 들어서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가 큰 산업 중에 하나이죠. 음식료, 농산물 다 포함해서 음식료, 그리고 에너지, 이 산업이 가장 큰 산업인데, 여기서 에너지 산업이 완전히 탈바꿈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마무시한 기회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서 좀 핵심 기업들 위주로 깊게 분석해 놓으시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변곡점이라던가 혹은 충분히 하락한 이후에 지지가 확인될 때마다 조금씩 이제 관심을 더 늘려가는 그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의 자회사예요. 따라서 한국전력의 그런 정책 모멘텀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 한국전력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전기료 인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친원전을 정말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유가 연동제를 펼치고 있음에도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유가 연동제지 지금까지는 유가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때 전기료를 올린 적이 별로 없어요. 이번에 전기료를 거의 뭐 8년 만에 인상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봤자 굉장히 조금만 올린 겁니다. 에너지가 상승한 만큼 에너지 가격이 올라온 만큼 올린 것이 아니라 상당히 소액 부분 올린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막 시작되는 에너지 가격의 인상기라는 점에서 저는 꽤나 큰 의미를 둬도 된다고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한국전력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 화석연료 에너지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친원전을 원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다음 대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 가능성이 꽤나 커질 경우 이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도가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 한들 기대감만으로도 꽤나 큰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한국 증시를 봐왔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에요. 심상정도 마찬가지고 안철수, 유승민 전부 다 탈원전을 지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안철수 후보가 탈원전이 잘못되었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바꿨죠. 유승민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대한 의견을 바꿀 채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를 위해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지만 정치에 대한 제 어떠한 감정도 없습니다. 저는 누구를 좋아한다거나 누구를 증오한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오로지 투자를 위해서만 정책들을 본다거나 핵심 정치인들의 그런 행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반대했었던 이런 세력들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다음 대선 때 정책적으로 꽤나 좀 대두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따라서 이쪽에 대한 핵심 기업들의 지금부터라도 다시금 주목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원자력 그리고 원자로 설계에서 관련 매출의 80% 이상이 나오는 대한민국의 찐 원자력, 찐 원전 관련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 이상이 원전 설계와 원자력 유지보수, 원자력 어, 그런 시공 이쪽에서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따라서 한전기술의 경쟁력이라던가 혹은 기술력이 만약 밑받침된다면 앞으로 증가할 수 있는 원전에 대한 관심을 그대로 수혜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세계 유일입니다. 세계 유일로 이 원자로 설계와 그리고 원자로 개통 설계입니다. 원자로 개통 설계와 원자로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설계를 모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수주를 받을 때에도 훨씬 더 비용적인 측면에서나 혹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아낄 수 있다는 부분에서 꽤나 큰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술적인 부분, 경쟁적인 부분에서도 프랑스의 EDF라던가 혹은 웨스팅하우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 비해서도 꽤나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물론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정책으로 탈원전 기조가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급감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라던가 혹은 이러한 심리가 만약에 뒤바뀐다면 훨씬 더 플러스 요인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성공적으로 상용화를 성공했어요. 성공적인 상용화를 지금 이뤄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체코라던가 영국이라던가 이집트라던가 이쪽에 대한 수주 공방전에서도 꽤나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탈원전 정책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사실 매출액이라던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은 맞아요. 다만 그럼에도 이 한전기술은 그나마 좀 괜찮은 실적을 보였었는데, 이런 실적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지보수예요. 유지보수에도 한전기술이 상당히 강력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매년 유지보수로만 매출이 2천억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2천억 정도는 꾸준히 원전이 돌아가는 이상은 꾸준히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한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멘텀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업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봐야 될 점은 이 전 세계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런 원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는지, 실제로 돈이 이쪽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2조 원 정도 됩니다. 1조 9천억인데 상당히 고평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실적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고평가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PER도 보면은 60에서 30까지 이제 다양하게 굉장히 좀 파동이 좀 큰 기업이기도 하고 기대감이 굉장히 설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사실 한전기술의 보통 PER은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났을 때 PER은 100이 넘었어요. 기본 100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PER이라던가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라고 하기에는, 사실 만약에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올라올 것이고 수주를 하나둘 따내기 시작한다면 지금의 PER은 과연 고평가를 볼 수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사우디라던가 영국, 아랍에미리트, 특히 아랍에미리트에서 수주를 따냈고 성공적으로 상용화를 시킨 원전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1호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 2호기도 조만간 이제 운영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만약에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와중에 대한민국에서 탈원전에 대한 기조가 조금만이라도 바뀐다면은 다시금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사실 1차 파동을 굉장히 강하게 했죠. 지금 보시면 1차 파동은 거의 3배 정도, 3배 이상의 그런 1차 파동을 보인 것인데, 만약 이런 것들이 조정이 완료된 이후에 다시금 실질적인 기대감,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이제 파동에서는 이 막연한 기대감이었죠. 그럴 수 있다. 정권이 바뀔 수 있다. 혹은 정치적인 기조가 바뀔 수 있다. 이러한 막연한 기대감이었다면 다음 이제 파동에서는 이제 성공적인 그 아랍에미리트에서의 성공적인 그 상용화와 더불어서 정책이 정말로 바뀌는 모습이 보인다면 2차 파동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이, 사실 호주에서도 이 석탄의 생산량을 늘리고 있어요. 최근 들어 늘리고 있습니다. LNG 가격이라던가 석탄 가격이 하늘 높을 줄 모르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행보라고 보여지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다른 국가들의 정치권에서는 꽤나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기업들의 핵심 기업들, 에너지 기업들은 호주의 석탄을
가져오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다. 네, 이런 소식이 들리는 만큼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신재생 에너지 기술적으로는 현재 늘어나고 있는 급증하고 있는 에너지 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조차 이 바이든조차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뉴딜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혹은 펼칠 준비를 하고 있는 바이든조차 석유 시추 승인을 오히려 트럼프 때보다 더욱더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결국에는 친환경적인 그리고 매우 안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화석연료 에너지, 뭐 석유라던가 석탄보다는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올라올 수 있다는 점. 참고로 원전을 수주했다면은 기본으로 몇 조 단위입니다. 기본으로 5조 원 이상은 이제 단위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아랍에미리트의 두 개의 이제 2호기를 받았을 때에는, 두 개의 원전을 수주해 받았을 때에는 그 계약 금액이 1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10년도 더 된 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금액이 21조 원이었어요. 그 당시 돈으로 상당히 큰 규모로 이제 원전 사업이 이제 수주가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기대감이 서릴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해상풍력에서도 그냥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참고로 해상풍력 같은 경우도 설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EPC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1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정부 정책을 보면 60조 원 이상, 60조 원 이상의 해상풍력 단지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EPC 관련 기업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한전기술이에요. 특히 한국전력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전력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이 풍력 사업에서도 절대 빼놓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좀 기대감만 반영이 되더라도, 혹은 만약에 60조 원 이상의 그런 해상풍력 단지가 만들어질 경우 그 사이에서 6조 원 이상을 EPC 기업들이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수주를 따낸다면 지금의 매출액 기준으로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몇 년 내에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제가 유럽을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 역시나 지금 탈원전 기조에서 가장 강력했던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이죠. 후쿠시마가 터지면서 완벽한 탈원전 기조를 가져갔었던 일본조차도 최근에는 다시금 원전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일본이 목표로 하고 있는 2030년 그리고 2050 이제 탄소 제로까지 가기 위해서는 현재 원전이 이제 20기로 줄일 예정으로 되고 있는데, 이걸로는 절대 이룰 수가 없다. 최소 10기는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의견이라던가, 혹은 일본에서도 꽤나 강력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에서는 지금의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냐. SMR. 소형 원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형 원전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장기적으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후쿠시마가 터져버린 일본에서조차 원전을 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으로서는 탄소 제로로 나아가는데 원전이 필수적인 에너지원으로 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 기존에 천연가스가 그나마 이제 대체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가격이 너무 오르고 있어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고, 천연가스는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인 만큼 러시아에서 이제 가장 많은 이제 천연가스를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 미국이 이제 공산당 정부를 규제를 하면서 러시아도 같이 묶어서 규제하는 경향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노드스트림과 관련해서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런 노드스트림 두 번째 이제 관이 연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물론 미국에서는 여기를 허가하겠다라고 밝혔지만 그 이후에 세부적인 사안이라던가 세부적인 제안에서 그냥 막혀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정치적인 요소, 그리고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원전보다는 훨씬 더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 생산하지 못하는 에너지원은 결국 언젠가는 무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장기적으로 조금씩이나마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생각보다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기업들의 방향성은 저는 어느 정도 정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다음 대선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올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은 부동산과 건설을 꼽고 있는데, 저는 의외로 이 원전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이번에 한국전력이 8년 만에 전기료를 인상하면서 추가적인 전기료 인상에 있어서 과연 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에도 결국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 강력한
그런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기료의 인상에 대해서는 탈 원전이 상당히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이제 1호기와 이제 2호기가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운영이 될 것임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도 이 정부 정책 혹은 대한민국의 기조가 조금만 바뀌어도 대한민국의 이제 경쟁력이 상당히 뛰어난 그런 원전 팀들에 대한 위상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공산당 정권을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이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민주주의 국가의 원전 기술을 수출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좀 산업적으로 그리고 국가 안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사실 음, 이 철학 혹은 이 정권의 그런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좀 기술력이 뛰어나다 한들 손쉽게 수주를 받거나 발주를 내준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몇 안 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경쟁력이 그리고 경쟁력이 훨씬 더 크다는 점에서 결국 이러한 부분에서 프랑스의 EDF라던가 혹은 미국의 이제 웨스팅하우스 이런 이제 원전 관련 기업들과 경쟁했을 때에도 밀리지 않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크게 좀 수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만 심리가 어느 정도 바뀐다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심리가 어느 정도 바뀐다면 충분한 기대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 아랍에미리트 이후에도 뭐 사우디라던가 뭐 체코 원전, 불가리아, 폴란드, 영국, 특히 영국에서는 10기 이상의 원전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영국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뭐 2배에서 많게는 7배까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작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EDF는 이제 프랑스의 EDF는 뭐 가격 경쟁력이 대한민국 팀보다 훨씬 더 뒤떨어지는 것이고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뒤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대한 잘 살린다면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조금만 더 밀어준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특히 이제 가장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에너지원은 바로 수소죠, 수소. 수소를 무한정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게 바로 원전이에요, 원전. 특히나 이제 차세대의 원전이라고 하는 이 고온가스 원전이라고 하는 이 원전을 통해서는 거의 무한대로 수소를 발현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의 산유국과 같은 그런 메리트를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이 수소 산업에 압도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자신의 산유국의 지위를 가져가고 싶다. 그러니까 에너지 패권을 가져가고 싶다라는 그런 당연한 이제 욕구가 있다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수소를 생산하는 데에서도 원전의 탁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30년, 2040년, 2050년으로 갈수록 지금의 원전 산업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그리고 훨씬 더 양이 증가한 그런 원전 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땅덩어리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뭐 풍력, 태양광에는 당연히 불리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원전조차도 이제 지을 땅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반대 의견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결국 지금에 사라지고 있는 화석연료에너지의 발전소 부지에다가 이제 원전을 지어도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뭐 기술적인 측면만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 준다면 지금의 석탄 발전소라던가 이런 것들을 폐쇄를 하면서 그 부지에 원전을 세울 경우에는 훨씬 더 강력한,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알게 모르게 지금 조율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좀 충분히 주목할 부분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원전에 대한 분석이었고 한전 기술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